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68페이지 자신에게 맞는 색깔, 그 다음에 방위, 시간, 계절에 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신에게 맞는 색깔이나 방위, 시간, 계절, 이것은 저희들 그 만리식 사주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자기의 그 색깔, 뭐 시간, 계절 이런 걸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이 이론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주를 제대로 보는데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지켜봐 주시고 또 그 원리를 잘 익혀주시면 앞으로 많은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우선 저희들은 사람의 체질을 그 사주에서 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을 그 사주의 월지에서부터 찾아냅니다. 자, 가령 어떤 사람 사주가 갑오, 병자, 정축, 을미, 자 이렇게 이제 사주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요 월지라는 거는 태어난 월의 위에는 월간, 밑에는 월치라 그랬죠. 자, 요 월지가 전체 사주에서 거의 뭐 70% 정도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큰 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요 월지에 있는 요 힘을 이 사주가 이루고 있는 전체 힘의 주체가 된다 해가지고 자신의 체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 월지에 인이나 묘, 진이란 글자가 있으면 요거는 우리가 목이라 그러면서 목이 주체를 이룰 때가 목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사나, 오, 미가 있으면 요거는 화가 주체를 이뤘다 해가지고 화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에 요 월지에 신이라는 글자가 있거나 유라는 글자가 있거나 술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금이 주체를 이뤘다 해가지고 금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 자리에 해나 자, 축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수가 주체를 이뤘다 해가지고 수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처음 봤을 겁니다. 자,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게 도대체 뭘 의미를 하는가 하는 거. 자, 요거 물론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계절 밑에 인이라는 글자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묘, 진, 사, 오, 미, 자, 신유, 술, 해, 자, 축 해가지고 계절 밑에 이 12지지 12글자가 모두 들어가게 되죠. 인월이라고 그러면 보통 인월이라고 그러면 양력으로 한 2월 정도 돼요. 요게 양력으로 인월이라고 그러면 음력으로는 1월 정도 되죠. 자, 우리가 음력으로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음력으로 요게 인월이면 1월, 자, 묘월이면 2월, 진월이면 3월, 4월이면 똑같습니다. 4월, 5월이면 5월, 미월이면 6월, 요거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정도 됩니다. 음력으로. 자, 그럼 양력으로 하면 인월이면 2월 달이 되죠. 요거는 보통 비슷하게 2월, 묘월이면 3월, 4월, 5월, 6월, 7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가게 됩니다. 자, 근데 역학에서는 뭐 어떤 분들은 음력을 꼭 사용합니까? 양력을 사용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음력과 양력 두 가지를 할 때 사실은 양력이 더 정확합니다. 음력보다도. 음력은 윤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또 이게 한 번씩 윤년이 될 때는 한 달씩 이게 날짜가 틀려져 버리죠. 근데 양력은 겨우 그
조금씩 오차가 절기에서 오차가 나더라도 한 이틀에서 3일 정도밖에 오차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해보니까 양력이 월등하게 우수한 그런 글자다. 또 그런 수로 비열이 돼 있다는 걸 많이 느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거의 아직도 음력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적어봅니다. 자, 그럼 요걸 따져보니까 1, 2, 3월 달이 봄이죠, 그죠? 봄. 자, 봄을 나타내는 거는 우리가 목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달, 월이 내가 병자월에 자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음력으로 11월 달이니까 양력으로 12월 달이죠. 겨울에 태어났다 그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봄에 태어났다 그러면 요 자리에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태어난 달 자리에 임묘지라는 글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목이 주체다. 임묘지는 봄을 뜻하고 목을 또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가 여름에 태어났다 그러면 자, 여름에 태어났다 그러면 화가 주체를 이루는 거예요. 가을에 태어났다 그러면 금이 주체를 이루고 겨울에 태어났다 그러면 수가 주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요 태어난 달은 다른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태어난 달이 음력으로 1월달이냐 2월달이냐 3월달이냐 1, 2, 3월달이면 태어난 달이 봄이면 목체, 태어난 달이 여름이면 화가 주체를 이룬다 화체, 태어난 달이 가을이면 금이 주체를 이룬다 해가지고 금체, 태어난 달이 겨울이면 수가 주체를 이룬다 해가지고 수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얼마나 쉽습니까? 봄에 태어났으면 목체, 여름에 태어났으면 화체, 가을에 태어났으면 금체, 겨울에 태어났으면 수가 주체를 이룬다 수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요거를 가지고 일단 자신의 사주의 주체를 일단 찾아야 됩니다. 자, 주체를 찾는 거는 사주 내기둥을 찾고 여기 있는 글자가 뭐라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자, 어떤 사람들은 그럼 선생님 달로만 보면 안 됩니까? 그러는데 달로는 조금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양력도 믿지 않고 음력도 믿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절기를 이렇게 달을 자르는 거는 절기를 가지고 달을 자르죠. 자, 절기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입춘, 경칩, 청명, 입하, 예, 망종, 소서, 입추, 한로 하는 한로, 백로 이런 이제 절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렇게 1년에 24절기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쓰는 거는 저희들이 12절기죠. 그래서 절기로 자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사주에서 나타난 이 글자 외에 다른 걸 저희들이 쓰면 조금 오차가 생기니까 요 글자를 가지고 주체를 이루면 제일 쉽다 하는 거. 자, 이제 나는 목이 주체를 이뤘다, 화가 주체를 이뤘다, 금이 주체를 이뤘다, 수가 주체를 이뤘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사주만 뽑으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다 그거 했었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목이든 화든 금이든 수든 모든 주체를 이루었을 때 자, 그 주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자, 그걸 또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자, 하얗게 한번 그려봅니다. 자, 크게 4개를 나누죠. 목, 화, 금, 수. 자, 목이 주체를 이뤘다. 화가 금이 주체를 이뤘다. 수가 주체를 이루었다.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그러면 목은 뭘 의미를 하는가?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자, 목이라는 이 글자를 가만히 보면 땅에서 밑에 뿌리 3개 있고 위에 뭐 하나 딱 났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시작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목은 시작을 상징하고, 자, 계절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봄이죠. 바로 봄을 의미를 합니다. 자, 봄의 색깔이 뭐죠? 청색이죠. 그래서 목의 본색이 청색이에요. 자, 봄의 맛은 신맛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목을 우리가 방향으로 따지면 동쪽이 되죠. 하루로 따지면 언제가 됩니까? 하루 따지면 바로 그렇습니다. 새벽이죠. 아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목을 우리 인체로도 따질 수 있죠. 인체, 목을 뜻하는 건 간이죠. 간. 그리고 담입니다. 자, 수지침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걸 잘 아시죠? 자, 목은 간도 되고, 담도 되고, 봄도 되고, 동쪽도 되고, 시작도 되고, 그 다음에 신맛도 되고, 아침도 되고, 기분으로 따지면 목은 기분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동방목을 상징하는 나라, 한국, 일본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동쪽의 나라죠. 그래서 한국도 되고 일본도 된다. 이게 목이. 자, 한국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합니다. 예, 아무리 이익이 되고 그하다 그래도 기분에 살고 기분에 죽죠. 목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화란 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는 어떻게 생긴 거 아니? 이렇게 생겼어요. 위에 3개, 밑에 2개 들어있죠. 2개가 3개로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변화라 그럽니다. 자, 1년 계절 중에서 변화가 가장 많은 계절이 언제입니까? 그렇죠. 여름입니다. 자,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거 청년시기죠. 방향으로 따지면 남쪽이 됩니다. 하루로 따지면 낮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나라로 따지면 더운 나라 어디입니까? 바로 이란, 이라크 같은 더운 나라죠. 자, 그 다음에 색깔로 따지면 홍색이 돼요. 붉은색이 되고, 맛으로 따지면 아주 쓴맛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체로 따지면 심장하고 소장이 되죠. 자, 그 다음에 화는 예의를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인간의 기분으로 따지면 예의를 이야기하고, 색깔로 따지면 홍색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렇게 화는 단순하게 불이라지 말고 2개가 3개로 바뀌는 변화를 상징하는 거다. 그래서 인생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청년시기고, 그 다음에 계절 중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여름이다. 색은 붉은색이고, 그 다음에 맛은 쓴맛이 나는 게 화다. 인체로 따지면 심장이나 소장을 의미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화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은 단순히 쎄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주가 풀이가 제대로 안 되죠. 역학은 굉장히 논리적인 학문입니다. 그래서 금은 이제 가을이 되면 우리 모든 것을 거둬들이죠. 자, 금이라는 글자를 보면 이제 뭔가 나 있는데 그걸 거둬들이는 거예요. 자, 거둬들이려고 그러면 하늘에서 서리가 내려가지고 땅에 있는 모든 이파리들을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자, 없애버리는 게 서리가 싹 내리죠. 그 서리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백색이죠. 그래서 금의 상징이 백색이에요. 자, 금의 맛은 매운맛입니다. 계절로 따지면 가을이 되죠. 인생으로 황혼기, 모든 것을 거두는 시기가 뭡니까? 작년입니다. 40대 정도 나이죠. 인체로 따지면 기관지, 폐, 대장이 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금은 나라로 따지면 이게 방향이 서쪽이거든요. 자, 서쪽의 나라 뭡니까? 미국이라든지 유럽과 같은 그런 나라를 상징을 하죠. 자, 금은 의리를 이야기합니다. 예, 의리, 기분으로 따지면 의리를 이야기하고, 인체로 따지면 폐대장이 되고, 자, 그 다음에 금은 하루 따지면 오후 시간이 되죠. 해가 지는 그런 시간이 바로 금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금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수, 이걸 물 이렇게 뿌리면 또 안 되죠. 자, 수란 글자를 가만히 보면 모든 게 땅속으로 들어가고 숨구멍만 하나 남아 있어요. 땅에 싹 숨어져 있죠. 그래서 수렴한다, 저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수렴은 금이 되죠. 금은 수렴. 자, 수는 저장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갈무리 해가지고 내가 완전히 갈무리해서 저장하는 걸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수는 겨울로 방향으로 계절로 따지면 겨울이 되고, 방향은 북쪽이 됩니다. 하루 따지면 한밤중이 되죠. 인생으로 따지면 노년이 되고, 색으로 따지면 흑색이 돼요. 검은색. 맛으로 따지면 짠맛이 됩니다. 자, 나라로 따지면 북쪽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북한이라든지 러시아 같은 이런 나라죠. 러시아 같은 나라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수는 지혜를 상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수의 원색은 흑색이라 그랬죠. 자, 요렇게 목,
화, 금, 수를 단순히 나무니, 불이니, 쇠니, 물이니 이렇게 뿌리고 나면 사주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기 어렵죠. 자, 근데 이걸 목은 시작하고 발생하고 인체로 따지면 간, 다음이 되고 맛은 신맛이 되고 아침이고 기분이고 화는 그게 막 변하고 성장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발산되면서 예의를 중시 여기고 색으로 따지면 홍색이 되고 쓴맛이 된다. 그다음에 금은 다시 갈무리 해가지고 수는 저장하고 뭔가 목화, 토금수, 야의가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응용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간에 옛날에 그 허준이라는 연속극을 했었죠. 그때 이제 간에 좋은 거는 매실이다. 자, 그 매실도 그냥 매실이 아니고 청매실이 좋다 이래가지고 한때는 청매실이 동인한 적이 있습니다.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지고. 자, 그런데 간은 어디랬습니까? 바로 목을 상징하는 데 했죠. 자, 간의 색깔이 무슨 색이라 했죠? 청색이라 했죠. 간의 맛이 뭡니까? 신맛이죠. 그래서 매실의 맛이 신맛이거든요. 매실의 맛이 신맛이고 그것도 간에 좋은 거는 청색에 청매실이 간에 좋다. 뭔가 야의가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화는 심장이라 그랬는데, 자, 심장약 중에서 대표적인 약이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우황청심환이죠, 그죠? 우황청심환. 자, 우황의 맛, 우황청심환이 심장에 좋다고 그랬는데 우황의 맛이 굉장히 쓴맛입니다. 아주 쓴맛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심장에 좋은 음식들은 대체적으로 색깔이 뭐죠? 붉은색이죠. 예. 자, 그 다음에 화의 색이 붉은색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삼겹살 있죠? 삼겹살에 불을 계속 가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삼겹살 색깔이 붉어집니다. 예, 붉으스름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인삼 있죠? 인삼 색깔이 원래 가에는 노랗고 안에 쪽에 보면 하얗거든요. 그러면 인삼에다가 열을 계속 가하면 인삼 색깔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홍색이 됩니다. 불을 가하면 붉은색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삼에 열을 가하면 색깔이 불의 색처럼 붉은색이 되니까 홍삼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심장에 좋은 거는 대부분 다 색이 다 붉은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관지 폐의 본색이 백색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폐에 좋은 것 중에서 무가 원래는 저는 경상도 사람이라 가지고 무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표준말을 썼습니다. 무. 자, 무가 기관지 폐에 굉장히 좋아요. 자, 무의 색이 무슨 색깔입니까? 바로 폐의 본색인 백색이죠, 그죠? 예, 그것도 무 중에서 봄무, 여름무, 가을무, 겨울무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어느 무입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가을무가 최고예요. 그래서 가을무를 많이 먹으면 기관지 폐에 상당히 좋다.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 기관지 폐에 좋은 음식 중에서 인삼도 좋은데 인삼 쪼개보면 안에 분명히 백색이 있죠. 자, 그 다음 또 황기도 기관지 폐에 상당히 좋아요. 황기 색깔 가에는 노란데 안에 보면 하얗습니다. 그래서 기관지 폐에 좋은 음식들은 대부분 색깔이 하얗거나 아니면 맛으로 따지면 매운맛입니다. 자, 여러분들 감기 걸리면 그게 원래 기운이 떨어지면 감기가 옵니다. 자, 이럴 때 감기 걸리면 이제 우리 민간요법 중에서 아주 유명한 요법이 있죠. 소주에 고춧가루 타 먹으면 감기가 난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경우가 있어요. 소주에 고춧가루를 타가지고 한 잔을 딱 먹으면 이 소주가 열 나는 거고 화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가 매운맛이거든요. 기관지 폐를 좋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먹고 감기가 똑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다른 병을 얻게 됩니다. 뭡니까? 예, 쏙이 썰어가지고 저번에 먹어보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즘은 그럽니다. 매운 신라면에다가 고춧가루 많이 풀어가지고 먹자 이렇게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사리곰탕면에다가 고춧가루를 좀 풀어가지고 먹으면 훨씬 먹기가 쉽죠.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좀 몸이 어슬어슬하든지 이러면 사리곰탕면에다가 신김치를 좀 넣습니다. 거기다 고춧가루를 조금
많이 풀어가지고 약간 얼큰하게 해가지고 먹고 자면 아침 되면 개운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기관지 폐기를 좋게 하는 거는 매운맛이거나 하얀 그런 음식들이다 하는 거. 자, 이제 폐가 어떻다는 거 이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거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목은 동쪽을 상징하죠, 그죠? 그리고 목의 색깔은 척색 아닙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사는 집이 어디예요? 사는 곳이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그 다음에 금의 상징은 백색이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사는 집은 어디입니까? 백악관입니다. 백색, 백악관이에요. 그래서 목을 동쪽이 상징하는 것은 청색, 그 다음에 서쪽이 상징하는 것은 백색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자, 목은 아침에 해 뜰 때니까 동양 사람들은 색깔이 피부색이 아침에 해 뜰 때니까 따뜻할 때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색이 가장 이상적인 황색이죠. 자, 그럼 남방화는 해가 아주 충천에 떠 있고 불볕 떠 있다 보니까 새까맣게 타버렸죠. 그래서 피부색이 흑색입니다. 자, 가을에는 해가 어떻게 됩니까? 치죠. 예, 치다 보니까 가을의 햇살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의 피부색은 백색이죠. 자, 북방수는 어떻습니까? 북방수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해가 없죠. 피부색이 어떻죠? 서양 사람처럼 백색입니다. 그래서 이 목, 화, 금, 수의 기운 따라 가지고 피부색이 또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가 상징하는 거는 뭐 짠맛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수는 우리 인체로 따지면 신장이에요. 콩팥 방간 신장인데, 자, 신장에 좋은 음식 중에서 하나가 찌누리콩, 바로 검은 약콩이 있죠. 자, 검은 약콩입니다. 검은 약콩. 그 다음에 남자들 정력 하면서 먹는 거 녹용. 자, 그 녹용의 맛이 짠맛입니다. 녹용만 달해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먹어보십시오. 맛이 짠맛이에요. 그래서 신장, 콩팥 방간에 좋은 음식들은 대부분 다 흑색이거나 짠맛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가 상징하는 거는 아까 중에 상징하는 것은 지혜라 그랬는데 세계적인 문호, 그다음에 세계적인 예술은 모조리 북쪽에서부터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수는 지혜를 의미한다. 자, 근데 이 수의 의미 중에서 수의 별명이 현무거든요. 도둑놈입니다. 그래서 이 수는 밤에 이 수 시간은 밤이거든요. 한밤중에 도둑놈이 살금살금 들어오듯이 이 전 세계를 갖다가 막 약탈을 하려는 나라가 있었죠. 뭐 지금 없어졌습니다만은 옛날에 구소련 같은 게 밤낮 없이 전쟁만 준비를 하고 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수의 본성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목, 화, 금, 수가 뭐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이제 자기의 그 체질을 알면 자기한테 맞는 색깔이 뭔지, 그다음에 방위가 뭔지, 그다음에 계절이 뭔지를 쉽게 알 수 있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들이 떡 봤는데 나는 여름이다 그거예요. 자, 그럼 여름에 태어났었으면 태어난 달이 여름이면 화가 주체를 이루니까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역시 물입니다. 술을 제일 좋아하죠. 그래서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은 수가 최고다. 그럼 내가 태어난 달이 여름이다 그러면 수가 내한테 최고로 맞는 거고, 내가 태어난 달이 겨울이다 그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겨울에는 따뜻하게 최고죠. 그래서 화가 나한테는 제일 잘 맞다. 내가 태어난 달이 봄이다 그러면 제일 주체를 이루는 게 뭐죠? 바로 금입니다. 금이 나한테는 최고로 좋아요. 내가 태어난 달이 가을이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목입니다. 자, 한번 제가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사람들이 서방금이 미국이죠. 미국 사람들이 동양 여자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동양 여자들이 미국 남자들을 참 좋아해요. 이 금하고 목의 본성이죠. 자, 그 다음에 한국 동방목이 제일 좋아하는 게
금이라든지 세부치 뭐 이런 보석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해요. 자,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깔.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청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얼마나 좋아하는 거 아니? 제 사람들이 입는 바지가 모조리 청바지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희한하게 청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청바지고,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백색을 좋아해요. 그래서 옷들이, 한국 사람들이 흰 옷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감을 못 만들어가지고 흰 옷 입었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한국의 물감 기술은 이미 전 세계 발견된 물감 기술보다 자그마치 200년이 빠르다 그럽니다. 그렇게 특히 요즘 저 쪽물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도 감탄하는 그런 빛깔이래요. 그거는 도저히 현대 기술로는 그 쪽빛을 흉내를 낼 수가 없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그런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동방 사람들도 제일 좋아하는 거는 백색 색을, 서양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청색이에요. 이렇게 해서 목이 주체를 이루는 사람들은 금을 좋아하고, 금이 주체를 이루는 사람들은 목을 좋아하고, 수가 주체를 이루는 사람들은 화가 좋아요. 화가 주체를 이루는 사람들은 수가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은 수가 좋은 거니까 자기한테 맞는 색깔이 이제 알았다. 흑색. 나는 까만 옷만 입어야지. 그러면 안 되죠. 까만 것만 입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흑색, 이거는 어두운 색깔, 이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옷을 입을 때 어두운 색의 그런 옷을 입으면 잘 어울립니다.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은. 자, 그러면 겨울에 태어난 겨울에 태어나면 수가 주체를 이룹니다.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화가 최고죠. 그러면 제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태어났습니다. 그럼 제가 화가 최고니까, 야, 이제부터 나는 붉은색 옷에다가 빨간색 넥타이에다가 빨간색 양말을 신고 이러면 남들이 내부 그럽니다. 제비족이다고. 그래서 저는 그걸 하지 않고, 화는 뭔가 아님 화려한 색깔을 이야기합니다. 밝고 환한 색깔을 상징을 하는 게 화죠. 제가 넥타이를 한번 바꿔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밝은 색깔을 했는데 어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디 중요한 강의를 할 때는 이 붉은색이 제한테는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색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는 없어도 안에 붉은색 입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자기한테 맞는 색, 또 자기한테 어울리는 방위, 이런 걸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총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봄에 태어난 사람이 제일 어울리는 색깔은 흰색, 이렇게 하지 말고 깨끗한 색깔, 단색, 이런 걸 이야기를 하죠. 가을에 태어난 사람이 제일 어울리는 색깔은 청색, 이러지 말고 아주 발랄한 색깔, 이런 걸 어미를 하고,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홍색 하지 말고 화려하고 밝은 색깔, 그리고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은 검은색 하지 말고 어떻게 됩니까? 어두운 색깔이 잘 어울린다. 자, 그 다음에 방위는 봄에 태어난 사람들은 서쪽이 자기한테는 길방입니다. 가을에 태어난 사람들은 동쪽이 자기한테는 길방이에요.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은 북쪽이 길방이고,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남쪽이 자기한테는 길방입니다. 시간도 되죠. 시간. 자, 임묘진, 목을 상징하는 시간은 아침 시간이에요. 그럼 가을에 태어난 사람들, 여러분 자녀분이 만약에 가을에 태어났다. 언제 공부하면 좋습니까? 바로 새벽 공부가 최고죠. 가을에 태어난 사람들은 새벽 공부가 제일 좋아요. 그다음에 봄에 태어난 사람들은 언제 공부하면 좋습니까? 급을 상징하는 시간은 오후거든요. 신유술 오후 시간입니다. 그래서 봄에 태어난 사람들은 오후 시간이 자기한테 한금 시간이에요. 자,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대낮이 한금 시간이고,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은 밤에 해 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생기가 돕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생일이 여름이다 그거예요. 낮에는 영 기운이 없는데 저녁에 해지고 나면 사록사록 생기가 돌죠. 자, 이렇게 해서 자기한테 맞는 시간. 자, 그 다음 계절도 됩니다. 봄에 태어난 사람들 가을이 좋죠. 가을에 태어난 사람들은 봄이 좋아요.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여름이 좋고,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은 바로 겨울이 자기한테는 최고의 길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자, 자신에게 맞는 색깔, 방위, 시간, 계절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더 상세한 거는 다음에 또 여러분들 배울 게 있으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맙습니다.